윤리즈님이 질문 주신 거 답변 드릴게요. 개인이 IP 커넥터를 운영할 수 있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리고 개인이 만약 가능하다면 게이트 허브와 비교 시 운영 및 수익 면에서 장단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요즘에 IP 커넥터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이 좀 더 있으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개인이 IP 커넥터 가능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예스 무조건 됩니다. 왜냐면은 IP 커넥터는 오픈소스입니다. 마치 XIP 밸리데이터처럼 그냥 개인이 원한다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커넥터를 돌리려면 기본적으로 커넥터가 뭐를 하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뭘 하는 친구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런 친구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거 설명할 때 몇 번 설명드렸는데요. 이 동그라미가 커넥터고 A와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B한테 돈을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가정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A는 B한테 이렇게 돈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럼 중간에 이 동그라미가 IP 커넥터로 갈 때 뭐를 하는 거냐면 10달러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10달러를 받습니다. 커넥터 1번, 커넥터 2번이라고 하면 커넥터 1번이 돈 받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선택한 디지털 에셋 무언가를 통해서 C2한테 넘깁니다. 10달러치를. 여기서 달러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디지털 에셋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커넥터 자체가 디지털이기 때문에 디지털 공간이잖아요. 디지털 에셋으로 보내야 돼요. 무조건. 물론 달러도 있죠. IOU 형태로 된 거. 이건 디지털이니까. 이거는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실제 달러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은행 계좌에 있는 그거랑은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자, C2는 마찬가지로 받아서 B한테 최종적으로 10달러치를 보냅니다. 이게 바로 커넥터의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돈을 포워딩하는 거. 대신에 포워딩하면서 약간의 팁을 받는 거죠. 수수료. fee를 받는 거예요. fee라고 쓰죠. 팁은 뭔가 좀 이상하다. 기부 같으니까 느낌이. 둘 다 이제 돈을 전달하면서 보내는 돈의 0.001%, 뭐 0.01%, 뭐 이렇게 fee를 자기가 정해놓은 fee를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기본적인 컨셉이 이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도 가능한데,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본인이 오늘 당장이라도 IP 커넥터를 돌리고 싶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방금 설명드린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죠. 돈을 전달해 주면서 fee를 받는다는 거, 일정 부분. 이 얘기는 IP 커넥터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많은 돈을 옮겨줄수록 그만큼 수익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IP 커넥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수입이 늘어나니까. 대신에 그러려면요, 당연히 뭐가 필요하죠? 얘가 유동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시에 얘가 있는데 얘한테 동시에 막 옮겨달라고 30불치가 들어왔어요. 30불. 그럼 얘 동시에 누군가 다음 커넥터라든가 아니면 최종 전달자한테 그만큼의 가치를 또 옮겨줘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들고 있는 그 디지털 에셋이 순간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가용 가능한 게 많이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가능하겠죠. 어느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역할을 하고 싶으면. 자, 그런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IP 커넥터 설명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 볼라틸리티 리스크, 바로 가격 변동성에 대한 그 위험은 커넥터가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커넥터가 감당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비트코인을 선택을 했다, 자기가 디지털 에셋을. 그러면 이거를 보낼 때 가격이 중간에 바뀜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이. 중개자인 본인이 책임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설명 드리면서 계속 뭘 말씀드렸죠? 중간에서 이런 리얼타임으로 세틀먼트 하는 돈들,
예, 마이크로 페이먼트는 무조건 XRP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왜 도대체 IRP는 리프사가 만든 건데도 불구하고 왜 표준으로 만들고 더욱이 더 나가서 왜 다른 암호화폐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냐.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너희가 만들었으니까 XRP에 유리하게 XRP만 쓸 수 있도록 강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라던가 또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 왜 이렇게 안 했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 볼라틸리티 리스크, 가격 변동성을 IP 커넥터가 감당하게 모델을 짬으로써 대신에 암호화폐는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열어놨지만 사실상 가격 변동성의 리스크를 없애줄 디지털 에셋이 아니면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계속 마이너스 될 테니까. 예,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XRP 또는 XRP만큼의 성능을 낼 수 있는 무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XRP만큼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 선택사항은 선택사항은 사실상 하나일 뿐인 거죠. 사실상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선택할 수 있지만 넌 어쩔 수 없이 XRP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이 상황이나 다름없는 거죠. 자신감입니다. 리프사의 자신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열어놓은 겁니다. 예. 자, 이런 구조를 띄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또 질문하신 거 뭐였죠? 질문에 대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은데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게이트허브와 다른 거는요, 게이트허브는 게이트웨이예요. IRP 커넥터가 아니라. 게이트허브는 XRP 레저상에서 우리가 덱스라고 부르는 분산화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동시에 IRP 커넥터도 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덱스와 IRP 커넥터 조합을 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요, IRP 커넥터는 디지털 에셋을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같다가 중간에 브릿지 해주는 것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덱스에서는 뭐가 돼요, 여러분들? IOU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로와 IOU 형태로 수표로 발행하거나, 그러니까 법정화폐를 수표 형태로 발행할 수 있어요. 디지털 에셋으로. 또는 또 뭐가 있을까? 비트코인도 발행이 됩니다. IOU 형태로. 게이트 허브 발행 도장을 딱 찍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디지털 공간에. 그러면 이렇게 발행한 거를 여기에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게이트 허브가 노리는 건 이겁니다. 해서 비금융권, 그러니까 아까 보신 거 있잖아요. 코일이 지금 XRP를 도네이션 하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XRP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킬링이 안 되는 거죠. 킬러 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게이트 허브가 이거를 컨텐츠 크리에이터들한테 바꿔주는 게 가능해진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아까 본 트위치에서 게임 방송을 하는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미국에 살아요. 걔는 당연히 달러로 받고 싶겠죠. 자기가 도네이션 받는 거. 근데 오늘날엔 코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XRP로 컨텐츠 소비자들이 코일사에 $5치를 정기 결제해서 그 결제한 거를 바탕으로 도네이션 하는데 XRP로 넘어가잖아요. 그쪽에서는 그게 별로 안 땡긴단 말이죠. 근데 게이트허브가 만약에 IP 커넥터, 피아트 IP 커넥터를 만들어서 달러를 IOU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코일이랑 연동을 시켜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는 달러로 결제를 하죠. 신용카드로 코일사에. 그래서 한 달 동안 XRP로 도네이션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구독에 그 권한을 부여받죠.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 크리에이터,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 있는 걔거를 보면은 XRP로 날아가는 게 게이트허브가 여기를 통해서 컨버팅을 해주는 거예요. 달러로. 그러면 컨텐츠 크리에이터는 달러로 받게 됩니다. 사실상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쪽을 몰라도 돼요. 뭐 지금 나의 컨텐츠 소비자들이, 나의 청자들이 뭐 코일사에 뭐 이런 신용카드 지불해서 정액을 끊어서 구독을 해갖고 내 걸 봐갖고 XRP가 컨버팅 돼서 게이트허브가 달러로 바꿔줘서 내 계좌에 찍히는지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어쨌든 간에 자기 컨텐츠를 보는 시청자들에 의해서 달러가 실시간으로 막 찍어서 들어와요. 그리고 아까 그 X 보셨죠? 오늘날의 시스템으로는 절대로 그 14,000명의 시청자가 4시간 본다고 1,300만 원 정도가 찍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된다고요. 코일에 의해서. 이게 킬링 앱이 안 될까요?
킬링 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컨텐츠 크리에이터예요. 오늘날의 시스템을 쓰면은 14,000명이 4시간을 내 거를 봐줘도 1,500만 원을 못 버는데 코일 거를 보면은 4시간 만에 1,500만 원을 벌어요. 도네이션이 그만큼이나 들어요. 여러분들이 컨텐츠 크리에이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시청자 14,000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시청자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도네이션 있잖아요. 도네이션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뭐 슈퍼챗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코일 가갖고 여러분들 구독권 끊으세요. 그거 한 달에 $5만 내면 되거든요. 그거 끊으시고 제 방송 보십시오. 당연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소비자도 나쁠 게 없어요. 그냥 코일에 가서 $5치만 끊으면은 도네이션 이만큼 된다니까요. 중간에 뜯기는 게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컨텐츠 크리에이터, 자기가 좋아하는 방송을 컨텐츠 제작하는 그 사람한테 훨씬 많은 도네이션을 할 수 있어요.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컨텐츠 크리에이터도 기존보다 플랫폼한테 돈을 안 뜯기고 자기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면은 결국에 피아트와 XRP 쌍이 돼서 브릿지가 되는 거잖아요. XRP가. 여긴 달러로 결제. XRP가 실시간으로 전달하지만은 이쪽에 와서 게이트허브가 다시 피아트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킬링 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반이 다져지면은 진짜 많은 게 변할 거예요. 이 기반을 다져지고 시장에서 이걸 수용하기 시작하는 순간 진짜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이 그림이 오면은 대박인데, 제가 IRP 서밋 관련해서 빅뉴스, 올해 아마 최대 빅뉴스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설명까지 드리니까 더 이해가 되시죠? 와닿으시죠? 정말 그 피아트 IRP 커넥터가 등장한 거는 진짜 빅뉴스예요. 진짜 우리 현실 세계를 바꿔놓을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는 겁니다. 초대박인 거예요. 초대박. 그쵸? 구글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구글은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수수료 벌던 게 날아가니까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트위치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이 그림이 가버리면은 얘네도 선택을 해야 돼요. 결국에. 아니죠. IRP 커넥터는 국경을 뛰어넘습니다.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IRP 커넥터는 어느 국가에 속하지 않습니다.